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플랫에 대해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닐리의 통계를 존중하되 무조건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닐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실들은 여러분이 직접 백테스트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엘리어트 파동이나 닐리의 방법론이 아니라 피보나치 비율 뿐입니다. 저번 시간에 총 8개의 플랫 패턴에 대해서 대강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중 미달 패턴입니다. 우선 이 패턴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다면 A파가 이중조합, B파가 강한 지그재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중조합 A파가 무제한 삼각형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삼각형의 A파 종점이 아니라 E파 종점을 이중조합의 종점으로 삼아야겠죠. 즉 플랫의 C파가 E파 종점을 넘어가면 A파 종점을 못 넘더라도 C파가 미달이 아니게 됩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잴 때 꼭 E파 종점을 기준으로 재도록 합시다. 그리고 A파가 3중조합, B파가 2중 지그재그 또는 2중조합일 때도 나타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이중 미달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건 다중조합 또는 다중 지그재그가 나오면 그 파동을 많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0장에 있으니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 미달 패턴은 C파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중 미달 패턴인지 수평형 삼각형인지 알 수 없습니다. C파가 조정파 구조라면 삼각형으로 연결될 것이고 충격파 구조라면 이중 미달 플랫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중 미달이 나오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파와 4파 조정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불규칙 플랫의 A파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 비율을 잘 재서 A파 종점이 고점인지 그 다음 점인지 유추해야겠죠. 그리고 삼각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율 위주의 카운팅을 해서 종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파가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그재그의 B파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하게도 일반 플랫, 연장 플랫 등의 B파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 이중 플랫의 첫 번째 플랫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WXY의 W 자리에 이중 미달이 들어가고 X파가 W파보다 길게 나오는 강세 이중 플랫입니다. 이중 미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나올 패턴들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한 번씩 그려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미달 B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달 B파는 거의 항상 A파가 이중 지그재그이거나 삼각형으로 마감되는 이중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파가 A파의 0.618이 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B파가 정확히 0.618이면 C파 종점과 A파 종점이 같아지면서 C파는 미달이 아니게 됩니다. 미달 B파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파, 4파, A파, B파, 수평형 삼각형의 CD 2파, 강세 이중 플랫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나올 패턴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일반적인 조정파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장 플랫입니다. 연장 플랫은 특이하게도 대부분 삼각형이나 터미널에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삼각형이나 터미널은 횡보하는 양상이 크기 때문에 패턴이 전부 마감되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장 플랫이 나왔다면 잠시 매매를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일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장 플랫의 기준으로 C파가 B파의 1.382를 넘겨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B파의 1.618을 넘기는 것이 좋고 C파의 길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게 되면 미달 C, 일반 플랫, 최소 연장 플랫, 확실한 연장 플랫 이렇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각 구간의 경계 부분이 지지저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일반 플랫입니다. 일반 플랫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A파와 C파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나올 수가 있죠. 별 다른 특징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달 C파입니다. C파가 미달되었다는 것은 추세에 반대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후 완전히 되돌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충격파의 2파 혹은 4파에서 출현하면 다음 충격파동이 이전 충격파동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목표가를 설정할 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C파가 아무리 짧더라도 B파의 0.618을 넘기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레어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C파가 ABC파 중에서 형성기간이 가장 짧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가장 짧은 파동이 형성기간이 가장 짧을 수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믿거나 말거나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파에 이중 지그재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중 지그재그가 나오면 C파 미달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B파가 A파와 길이가 같으면 C파가 A파의 0.618인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상승 힘이 강하다면 이런 미달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패턴이 터미널의 오파에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행되는데 종점이 고점이 아니라 그 다음 점이 되는 것이죠. 터미널이 끝난 것 같은데 바로 안 내려간다면 이 내용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턴은 불규칙 플랫입니다. 불규칙 플랫은 우리가 자주 카운팅하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C파가 B파의 힘을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불규칙 플랫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비율을 재서 비율이 확실히 맞을 때만 불규칙 플랫이라고 카운팅해야겠습니다. 불규칙 플랫 내부 파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파는 거의 대부분 플랫이고 B파는 거의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B파가 조금 길면 2중, 3중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추세선을 그었을 때 확산형 삼각형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확산형 삼각형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C파가 충격파인지 조정파인지 카운팅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산형 삼각형은 거의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은 불규칙 미달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C파가 미달이기 때문에 이후 완전히 되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A파와 C파의 길이가 같다면 X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X파가 앞의 불규칙 미달보다 길게 나오면 이중 강세 조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패턴은 4파보다 2파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충격파는 3파 연장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4파에 나온다면 5파 연장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의 B파로 나온다면 연장 플랫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그재그의 B파로 나온다면 연장 지그재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파가 A파의 1.618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강세 조정입니다. 가장 특이한 패턴이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카운팅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연장된 충격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충격파의 길이는 앞선 충격파의 1.618 이상이고 종종 2.618까지 넘기는 아주 긴 충격파로 나옵니다. 심지어 이후 나오는 충격파는 완성된 패턴에서 가장 긴 부분인데 이 말은 2파가 강세 조정이면 5파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도 불규칙 미달처럼 2파에 대부분 나옵니다. 3파 연장이 일반적인 충격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패턴은 삼각형의 한 부분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에서 A파가 지그재그로 분화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지그재그의 B파가 강세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그재그의 C파는 연장되어야겠죠. 그리고 삼각형의 B파 부분을 보시면 WXY 복합 조정이 있는데 그림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복합 조정의 마지막 파동으로 강세 조정이 나오면서 방향이 전환되는 그림인데요. 이런 경우 카운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추세선을 긋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삼각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을 때 매매를 잠시 쉬시거나 하모닉 패턴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세 조정에는 B파가 A파의 2.618 길이로도 종종 나온다고 하니 충격파 내부에서 비율이 안 맞다면 2파 부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강세 조정입니다. 이 패턴은 불규칙 미달과 강세 조정을 합친 패턴인데 책에는 아주 뒷부분에 살짝 개념만 설명되어 있고 장명은 제가 한 것입니다. 이 패턴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B파가 A파를 1.618 이상 되돌리면 웬만하면 강세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B파가 A파를 1.618 이상 되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강세 조정과 불규칙 미달의 차이는 A파와 C파가 만나는가입니다. B파가 A파를 1.618 이상 되돌렸는데 A파와 C파가 만나면 불규칙 강세 조정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의 특징은 강세 조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B파가 A파의 1.618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C파가 A파와 못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플랫에 관한 정보들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B 비율은 패턴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은 AC 비율입니다. 이 비율로 가격 반전 구간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BC 비율은 패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AC 비율이 없을 때 부가적으로 사용합니다. 특이한 것은 플랫에서는 A파의 외부적 비율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C파의 종점이 대부분 A파의 종점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파가 연장된다면 A파의 외부적 비율을 사용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연장 플랫의 기준입니다. 책의 곳곳에 연장 플랫의 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해놨는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준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가격 반전 구간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C파가 A파의 1.382 또는 1.618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B파의 1.382 또는 1.618일 수 있습니다. 1대1 구간을 아득히 넘어간다면 이런 비율들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겠죠.
특이한 것은 AC 비율에 1.38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에서는 이런 비율을 쓰지 않는데 플랫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플랫의 반전 구간을 체크할 때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에 1.382를 추가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그재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충분히 백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극심한 미달 C파라는 패턴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는 C파가 고작 A파의 0.382밖에 안되는 패턴입니다. B파가 A파의 0.618, 0.81, 1.0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일 때 아주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플랫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WXY 복합 조정이 ABC 플랫과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 X파는 W파의 0.618보다 작거나 1.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플랫과 비슷한 비율을 이루기 위해서는 X파가 W파보다 커야겠죠. 이런 경우에서 플랫의 8가지 패턴과 같은 특성을 적용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백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특성이 적용되는 것 같으니 WXY인 케이스에서도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플랫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피보나치 비율 이외에 서술된 것들을 너무 믿진 마시고 신뢰도에 보탬이 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실전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연장 플랫은 삼각형이나 터미널의 일부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 차트와 같이 연장 플랫이 나온다면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말라는 릴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차트에서 일주일에 육박하는 긴 횡보장이 나왔었습니다. 횡보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 횡보장의 하모닉 패턴은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추세 방향으로 나오는 하모닉 패턴들을 잡다 보면 이후 방향성 움직임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모닉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 하모닉 트레이딩이 아니라 추세 기반 하모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톡방 공지 주소에 있는 진리의 문점 PDF 및 8월 27일 방송 후반부 모의 매매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비율을 재다 보면 불규칙 미달 플랫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불규칙 미달 플랫의 특징은 이후에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최소 고점은 뚫고 가야 할 테고 일반적으로 이전 파동 크기 이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코로나 때와 같이 불규칙 미달 1대1을 만족하는 순간 꼬리가 길게 찍혔다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도 불규칙 미달 플랫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차트의 W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1대1 불규칙 미달 플랫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 미달 플랫 이후에는 패턴 전체를 다 되돌려야 한다고 했는데 다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파와 A파의 비율이 1대1일 때 예외적으로 X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런 카운팅이 아예 잘못되진 않았고 W와 Y 비율을 재서 반전 구간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 카운팅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 카운팅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X 일봉 차트입니다. 톡방에서 퀴즈로 내기도 했고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8월 27일 방송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W파가 조정파 구조이고 X파가 W파의 0.618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333WXY 구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535 지그재그 구조가 안되는 이유는 W가 조정파이기 때문이고 345 플랫 구조가 안되는 이유는 X파가 W파의 0.618을 못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W파와 Y파의 내부적 비율, 외부적 비율을 재고 Y파 내부에서 Y-A파와 Y-C파의 외부적 비율을 재서 4개가 겹치는 구간을 찾아낸다면 잠재적 반전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내용은 아직 강의 영상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추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이 끝났지만 아직 지그재그와 삼각형이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평선, 일목균형표, RSI, 스토캐스틱, CCI, PBT, VRBP, 파라볼릭 등 수많은 보조 지표를 사용해봤고 그걸 이용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든 고점과 저점을 예측해주진 못합니다. 그냥 아주 근소한 확률로 우세한 추세만 알려줄 뿐이지 그마저도 타점과 손절, 익절 라인을 알려주진 못합니다. 그에 비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하모닉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차트 공부에 미친놈이라서 이런 모든 방법론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백테스트 해봤지만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릴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